년이 장례식 위원으로 해가지고 목량영혼에서의 장례식을 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목량영혼에서의 영향을 받아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통해 가지고 목량영혼에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은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윤흥 선생님의 건국준비위원회 시안 확보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리고 목량영훈 선생이 나는 독립운동이 내 평생의 사업이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유언을 이 박길의 선생님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제 끝났으니까 통일운동을 평생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통일혁명가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왜 박길의 선생님을 통일혁명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을까? 통일운동가도 있고 또 통일전사도 있을 수도 있겠고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을 텐데 왜 이분에게 통일혁명가라는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분에게는 통일혁명가라는 말을 붙여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박길의 선생님이 남북의 자주적인 그런 통일 그런 것들을 지키가려고 했고,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목량영훈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우리 현대사 속에서 그 가치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쭉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참 이제 사업을 하고 잘 살 때였고 자식들도 키워놓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74년도이면은 아마 46일 정도 나이가 되었을 텐데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될 그 시기에 17년 동안에 48살에서 5, 6세까지는 교도소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9년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그 수순자 여사님께서 8년 동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한복을 가지고 매주일 면회를 매 일요일마다 면회를 갔다 오래요. 그 이유에는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복을 미겔수는 그 당시에 한복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65세, 66세가 되면은 사실 그때는 이제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이후부터서 한 20년 동안을 국민운동의 안상에서 틀을 잡고 운동을 명망가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민초들과 함께, 그리고 안산이라는 그러한 노동운동계에 산업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호흡을 해왔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을 해왔고, 우리는 그동안에 언론상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수많은 명명가 중심의 통일운동에 관심을 지켜왔지만은 박근혜 선생은 이름 없이 민초들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가고 그것을 활동해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현대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길의 선생님의 정신을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저는 이 박길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일운동의 사상들을 좀 부활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민초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두 분의 노세우 선생님하고 우리 구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일에 대한 부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 재활이 돼야 돼. 우리의 통일운동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고착되어 있는 생각들을 잘못되어 있는 분들을 다시 우리가 재활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민족 자주의 독립을 우리끼리의 그러한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재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자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근데 자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것, 이것이 양극단에 흘러가고 있는 통일운동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데 그걸 한번 넘어서서 이것이 8천만 대한민국 그러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통일운동에서 일상생활 속에 있는 생활의 단계까지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박기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정신이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지만은 혹시 이제 불편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화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화해하는 것도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과 자연과의 그런 단절되어 있는 것을 화해시켜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 있는 부분들도 화해를 시켜 나가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화해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로 자주독립에 있는 이 박기래 선생님이 추구해왔던 그런 중요한 가치를 좀 이어나가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아이를 하면서 3살 안에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3살 밖에서 고생하시고 자식들의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주기를 통해서 특별히 3.1운동 100주년 우리가 맞으면서 특별한 이러한 통일운동의 그 연결까지 시작하면서 저는 가정에서도 좀 화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이번 7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신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이런 통일운동에 대한 이것들을 유혹들을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해버리면은 앞에서 제가 버스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유산을 잘 못하면 그걸 유산시켜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후배들이 그리고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부학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7주기를 기해 가지고 기념사회회가 만나서 좀 더 조직화되어지고 한국 현대사에서 놓쳐왔던 이 부분들을 저는 박기래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통합정신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게 몽양 여운행 선생하고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운동을 하는 분들은 저도 대학생 때 붙어서 통일운동을 해봤지만은 이제 거의 30년이 넘게 외롭게 통일운동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온 사람이지만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할 때는 박기래 선생님은 평생 학습가예요.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를 안 해요. 제가 딱 386 옛날 386이라죠. 50대 중반 되는 그 계층들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쳤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래 선생님은 평생도록 평생 학습가로서 통일운동에 종사해 왔다. 그래서 우리 의학들은 이런 통일운동에 대해서 우리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 정반대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박기래 선생님이 해왔던 또 우리가 선배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박기래 선생님의 유산을 개성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책임을 지고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프로시지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